마이크. 네, 마이크. 이거 잠시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장시간이 될 거라고는 예상 못하셨죠. 인기가 없는 건 늘 있는 일이라서 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학원 부원장입니다. 정진욱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지금 여기 계시는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들께서는 이 현대고등학교 이제 학생들 이 자녀들이 현대고등학교 진학하게 돼서 현대고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커리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저희 학원의 특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수능 내신 정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이제 학교에 보내고 나시면 이제 학교에 그 내신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학원에서 이제 현대고가 자사고로 전환한 다음에 계속해서 문제나 이런 것들을 누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보통 이제 이렇습니다. 올해 1학기 중간에 이제 출제 경향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문학, 그 다음에 문법. 영역 간의 균형을 좀 맞추는 편이고요. 교과서 외부 지문이라든가 TV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과서를 사실 현대고 그 1학년 때 학생들이 제일 불만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학교 교과서가 좀 이상합니다. 교과서가 지금 서울 시내에서 같은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2개밖에 없어요. 현대고 포함해서. 목동에 있는 한 학교 정도 해서. 근데 학교 선생님이 지필진이시기 때문에 이제 교과서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 또 그 선생님 수업을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필은 하셨는데. 그래서 교과서 외부 지문이나 그 다음에 TV 프로그램의 편성 안내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시험에도 또 활용을 합니다. 대신 이제 선생님들은 내부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에 좀 불리한 부분 때문에 내부적으로 선생님들도 좀 고민이 많으신가 봅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이제 문법 문제인데 문법 문제가 수능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제 학교별로 비교를 해보면 저희 이제 근처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이제 국어 문제가 제일 어려운 학교는 강 건너에는 풍문여고, 그 다음에 저쪽 서초 쪽으로는 세화, 그리고 현대. 이 3개 학교가 제일 어려운데 그 중에서 문법 문제는 현대가 제일 어렵습니다. 문법 문제는 상당히 까다롭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1학기 기말의 경우에는 문학하고 그 다음에 고전문학, 현대문학하고 고전문학을 주로 출제를 했고 여기서 이제 1학기 기말에 문법이 빠졌습니다. 교과서 진도에 따라서 딱 문학만 출제를 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외부 작품을 많이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화 평론, 학교에서 꼭 한 번씩 학생들한테 영화를 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번에도 이제 영화를 활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을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시험에서 함께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2학기 중간이었는데요. 교과서 외부 작품이 1학기 때 비해서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큐멘터리에 대한 평론 같은 것도 그 전에 울지마 톤즈라는 다큐멘터리 이용해서 문제를 냈었고요. 그 다음에 1학기 시험에 비해서 문제 난이도가 좀 평이해졌습니다. 그래서 만점자가 좀 많았고요. 저희 학원에도 만점자들이 좀 많았었는데 학생들은 처음에 시험 잘 보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전화에 선생님 처음 보고 이번에 다 맞았어요. 근데 조금 이따 어두워진 얼굴로 와서 1등급이 아니래요. 다 맞았는데 1등급이 아니래요. 작년에도 동일했었습니다. 이 2학기 중간의 시험이 좀 이제 난이도가 평이한 이유는 아무래도
문학이 문법에 비해서 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더 발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종합해보면 이제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과서는 참고만 합니다. 학교 교과서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활용하기 힘든 부분들은 그냥 다 버리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외부 지문을 매 시험마다 5작품 이상씩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교과서 외의 것들을 5개 이상씩 냅니다. 그리고 문학뿐만 아니고 다양한 매체에서 아까 뭐 보여드렸던 영화평론, 그 다음에 무슨 뭐 TV 편성, 그 다음에 뭐 또 다큐멘터리 같은 거 이런 것들 활용을 하고요. 평가 문제집 수준의 문제는 안 냅니다. 학생들이 이제 답답하니까 평가 문제집을 삽니다. 자습서도 사고. 근데 해냄 출판사라고 하는 데인데요. 좀 수준이 다른 데에서 비해서 좀 떨어지는 데다가 현대고는 평가 문제집 수준의 문제는 안 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사겠다고 하면 좀 말려주세요. 학원에 와서 선생님 저 이거 샀는데요. 그러면 어떡할까? 반품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학생들이 그냥 아쉬워서 푸는 정도죠. 네, 근데 그거 문제 풀어봐야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내용 정리하기 위해서 산다? 또 필요 없습니다. 학원에 저희 다니면 내신 교재는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릴 텐데 깜짝 놀랄 만한 걸 학생들한테 제공하거든요, 저희가.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이 모자랄 만큼 분량이 굉장히 수능 시험 문제 80분 동안에 16페이지인데 현대고는 보통 14페이지나 12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근데 시험은 50분 동안 보죠. 그래서 아이들이 읽고 푸는데 시간이 좀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수능 준비 수업을 저희가 내신 준비하고 마찬가지로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시 한 작품을 배우면 저희는 시험 때 관련되는 작품들을 한 10개 정도 그리고 근데 그걸 시험 때만 집중적으로 하면 사실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신 수업은 수능하고 똑같이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현대고 내신 등급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1학년이 452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1등급이 97.66점까지. 예. 이 정도면 심각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문제의 100점이 1학년의 경우에는 서술형이 없습니다. 전부 이제 선택형이고요. 배점이 3.5점에서 4.5점 사이인데 이 학생은 지금 만약에 1등급에 들었다라고 하면 2.34점이니까 하나 틀린 거죠. 중간기말 다 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2등급이 95.66. 이 학생은 한 2개 정도 틀렸을 거고요. 저 되게 잘 봤어요. 90점이에요. 4등급입니다. 네, 누적을 보시면 4등급까지가 30%인데요. 석차가 452명 중에 181등입니다. 180명 안쪽으로 들어야 4등급인 거죠. 근데 점수는 90.87점. 예, 이런 학생이면 보통 한 번 시험에 2개 정도. 그래서 중간기말 다 해서 뭐 4개 정도 틀리면 4등급. 예. 2학년입니다. 2학년의 경우에는 392명이고요, 정원이. 근데 똑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 학생들이 학교 시험이 쉬운가? 학교 시험이 쉬우면 저희 학원 안 다니겠죠. 시험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학생들의 수준이 점점 이제 상향평준화가 돼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고요. 저희가 이제 2학년의 경우에 내신 때가 되면 학생들이 거의 모든 거에 다 올인을 합니다. 그래서 범위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2학년의 경우에는 1년 동안 진행하는 문학을 한 학기에 다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로 넘어가게 되면 문법 부분을 한 학기 동안 또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비문학 수업도 같이 넣고 그래서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훨씬 더 학사 과정을 압축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현대고의 경우에 학생들이 공부할 게 훨씬 더 많겠죠. 시험 대비도 다른 학교는 4번 하면 현대고는 무조건 5번은 해야 됩니다. 다른 학교는 저희가 욕심내서 뭐 테스트도 보고 하는데 테스트 볼 시간도 없어요. 진도 나가기가 너무 빡빡해서. 마찬가지로 역시 여기도 90점이면 4등급입니다. 내신 대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제 4+1인데 1학년 때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2학년 올라가면 5+1로 수업이 될 거고요. 플러스 1은 직전입니다. 그 전날. 전날 안 오는 학생들도 있는데 뭐 3주 정도의 내신 대비를 한다고 하면 전날 안 오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라고 안 하지만 4주나 5주를 넘어가게 되면 앞에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까먹습니다. 그래서 시험 전날 확실히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학생들이 앞에 내용들에서 좀 취약하죠. 그 다음에 다른 학교는 저희가 선생님 한 분이 들어가시는데 현대고는 저 포함해서 3명 들어갑니다. 저희 고등부 전임 3분이 다 현대고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4반을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레벨별로 좀 나누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험 대비 자료 이거 거기다가 저희들이 이제 얘도 좀 넣어놨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근처에 있는 어떤 학원에서 저희가 이거 하고 나니까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자료를 받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광고지에다가 내놨는데 그 후에 한 학기 지나니까 안 내더라고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나오는 교과서 자료에다가 저희 선생님들이 그 시험에 출제되는 경향,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그리고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것까지 해서 다 작업을 합니다. 안 되는 경우에는 손으로 수기로 하기도 하고요.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님들께 지금 나간 자료가 컬러인데 학생들한테 흑백으로 나가는 아닙니다. 올 컬러로 해서 학생들한테 전부 다 학교의 기출문제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가령 이 작품에 나온 기출문제까지 그 뒤에 보시면 아우의 인사화라고 하는 2학년 문학인데요. 저희 학원에서 만든 자료들을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거 아마 맨 뒤에 있을 겁니다. 이거 앞에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자료가 매 작품, 그 다음에 시험 대비하게 되는 모든 진도에 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교재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일일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학원에 수업 안 듣는 학생들 중에 이걸 좀 욕심내는 학생들도 있어서 어떨 때는 이것만 따로 구입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대부분 다음 시험에 학원으로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좀 이제 외람될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아까 어머님들께 보여드렸는데 내신 성적이 한 문제 틀리면 겨우 1등급입니다. 한 문제, 그러니까 한 학기에 한 문제 틀려야 1등급인데 그건 사실 학생이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기엔 너무 벅차거든요. 진도가 대단히 많은데 그 다음에 대단히 넓은데 주변에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문제집이라고 하는 건 학교 시험에 안 나오고 학생들이 구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하는 건 선배들이 봤던 기출문제 정도. 그러면 사실은 학원에 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성적 관리가 사실 불가능하죠. 그리고 학생들도 압니다. 어느 학원에 가면 우리 학원의 시험 대비나 우리 학원의 우리 학교의 그 내신에 대해서 얼마만큼 전문적으로 하느냐. 자기네들끼리도 정보 교환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리게 되는 거죠. 저희 내신 교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교과서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만듭니다. 교과서가 답이 없어요. 자습서도 그렇고. 그리고 학교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끔 뭐 우리 학교 문제도 그럼 여기서 나오나요? 라고 하는데 그건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저희 이제 내신 교재에 간단하게 지금 보여드리는 이쪽은 보시면 이 앞에 내용이 저희 학원에 이제 현대고에 수업 들어가시는 여자 선생님이 수기로 하신 겁니다. 이번에 현대고 2학년이 모의고사 비문학, 그 다음에 수능 비문학에 나왔던 지문들을 20몇 개 정도 시험 범위로 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매 지문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정리를 해서 학생들한테 줬습니다. 네. 그리고 문법이 들어가게 되는데 문법의 경우에도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줍니다.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페이지마다, 관련되는 페이지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내용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따로 보충 설명을 넣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나가게 됩니다. 내신 적공 사례는 어느 정도 되느냐? 일단 첫 페이지에 보시면 그 문학 문제인데, 이 문학 문제는 그 고려가요 중에서 서경별곡하고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학교에서 나온 기출 문제에 대해서 저희 학원 교재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교재 내용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기출 문제하고 거의 똑같죠. 학원 테스트 문제이고요. 학생들이 교재로 정리를 하고 테스트 문제로 풀어보고 하면 사실 틀릴 리가 없죠. 이제 이 문제의 배점이 4.5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틀리면 좀 어렵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문제인데요. 문제가 좀 까다롭습니다. 학교의 기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술어의 자릿수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3.7점짜리고요. 보기 1하고 보기 2로 나눠서 학생들이 읽고 푸는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형 문제입니다. 이거 1학년 문제거든요. 1학년들이 문법 문제가 이런 식으로 어렵게 나갑니다. 근데 학원 교재 내용을 보면 서술어의 자릿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은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원 테스트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서술어의 자릿수에 대해서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이 이 정도 훈련을 하게 되면 관련되는 내용이 나왔을 경우에는 사실은 틀릴 리가 없겠죠. 수능 정규 프로그램하고는 그럼 이제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 일단 1학년 때 저희가 문법 수업을 좀 강화합니다. 중학교 때 문법 배운 내용하고 고등학교 내용하고 범위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게 들어가죠. 중학교 때 문법을 좀 소홀히 했거나 문법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많이 고생합니다. 특히 3월 모의고사 보면 바로 티가 나죠. 그래서 저희가 1월달하고 2월달에 문법 수업을 이제 강화해서 하고요. 일단은 고1 기본 과정은 이제 저희가 연간 6개 과정으로 나누는데요. 예비 1과정하고 그 다음에 전체 5과정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고2 심화는 연간 6개 과정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매년 과정을 6개로 나눠서 학생들이 그 한 과정당 배워야 되는 내용들을 꼼꼼히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2학년 올라가게 되면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심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문법 교과서가 고1하고 고2 교과서가 고1은 국어 교과서 안에 문법 파트가 따로 있지만 고2로 넘어가게 되면 독서와 문법이라고 해서 아예 교과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내용은 훨씬 더 심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2학년 때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문법보다 훨씬 더 어려워하는, 특히 문학에서, 현대시를 학생들 보고 이렇게 물어보면 학교에서 배운 작품들은 뭐 줄줄줄 나옵니다. 문학, 뭐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식의 수업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독해 방법입니다. 독해 방법. 시나 소설을 어떤 식으로 잘 읽어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필수 문학 작품 섭렵이라고 하는 건 뭘 말씀드린 거냐면 지금까지 학생들이 수능 시험 보게 되면 대체로 고1, 고2, 고3에서 EBS 교재까지 포함하게 되면 학생들이 봐야 될 작품이 한 980작품 정도 됩니다. 근데 연계율이 매년 떨어져요. 그래서 올해는 EBS 교재에서 문학 작품은 2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1000작품 정도를 보는데 2개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볼 필요가 없겠지만 문제는 그게 내신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학생들한테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작품들을 고1 과정에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2가 되면 이제 문학 작품 14개 문학 교과서, 이제 문학 교과서가 또 바뀝니다. 2018년부터 다시 바뀌게 되는데요. 근데 바뀌어도 나오는 작품들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여름방학이 지나게 되면 EBS 수능 연계 작품들을 합니다. 안 하기에도 그렇고 하기에도 그렇고 너무 많아서. 근데 학교의 내신 시험은 여기서 나옵니다. 3학년 때는 내신을 안 보는 게 아닙니다. 3학년 때도 내신을 보는데 학교 교과서는 이미 문학은 2학년 1학기 때 끝났고요. 그러면 그 문학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EBS 교재로 하게 됩니다.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비문학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건데 비문학은 설명문이나 논설문을 학생들이 읽고 문제를 푸는 건데
현대고 같은 경우에도 1학년 때 비문학을 안 합니다. 2학년 2학기 되면 비문학을 하는데 그 비문학도 체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학생들은 뭐 학원에서 어느 정도 배웠다라고 감안을 해서 그런 건지 현대고는 사실 국어 선생님들이 좀 되게 꼼꼼하게 하시거든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근데 그래도 비문학은 정규 수업에서 좀 등한시합니다. 근데 올해 수능 B형,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아예 A, B형 또 통합이 되죠.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냐? B형 쪽으로 가게 되는데 B형의 오답률 1번부터 5번까지 1, 2, 3, 4, 5 5개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다 비문학이었고요. 그 다음에 A형의 경우에도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게 비문학이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비문학 수업은 상대적으로 수업 비중이 좀 낮습니다. 왜 그런지는 뭐 저도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해서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비문학은 교과서의 교재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독해 방법에 대해서 전달을 하는 게 교과서보다는 강사의 노하우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이제 교과서로 만들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주로 이제 방과후 수업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할 정도, 이 정도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국어 교과서가 체제가 이렇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국어 교과서가 1, 2,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1, 2, 독서와 문법 1, 2, 수능 연계교재 EBS 6권 하게 되면 전부 이제 12권이죠. 근데 하나가 빠졌네요. 문학 1, 2, 14권입니다. 이 전체를 이제 3학년 동안, 3개 학년 동안 다 해야 되는 거죠. 국어 1, 2, 타작 1, 2, 독서와 문법 1, 2, 문학 1, 2, 그 다음에 EBS 연계교재 6권. 이거를 3년 동안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비문학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방과후 수업에서나 좀 만나볼 수 있는 정도? 저희는 이제 독서 수업을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요. 고1에는 배경 지식이나 그 다음에 글의 구조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재별, 유형별. 이거 사실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좀 이해하시기는 쉽지 않으실 텐데, 제재라고 하는 게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틀림없이 학생들한테 약점이 있습니다. 문과 학생들은 대부분 과학, 기술 싫어합니다. 이과 학생들은 인문, 특히 동양 철학 이런 거 나오면 너무 싫어하고. 근데 이 비문학을 제대로 전공하지 못하면 수능에 점수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1학년 때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유형이라고 하는 건 문제 유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문학의 문제 유형이 뭐 15개에서 16개 정도 되는데 그런 유형들을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고2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건 발문 유형이라고 해서 묻는 말에 따라서 답을 구하는 방법이 다른데 그런 것들은 2학년 때 문제풀이의 요령을 좀 익히는 방향으로 해서 수업 진행을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고1 때 비문학의 두려움을 좀 벗어나야 됩니다. 학생들이 모의고사에서 한번 딱 미끄러지고 나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비문학 수업 시간에 지문 읽으라고 보면 다른 학생들은 4분 30초면 읽고 문제 다 푸는 지문을 혼자서 막 7분, 8분씩 끌고 갑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은 3월 모의고사나 아니면 뭐 9월 달에 모의고사 보고 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나는 시간이 부족해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시간이 부족한 결정적인 이유는 비문학에서 독서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렇게 미끄러진 학생들은 회복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조금 이따가 저희 성적표 예시도 보여드릴 텐데 최근에 이제 수능 문제들에서 요구하는 사고력이라고 하는 게 학생들이 단순하게 답할 수 있는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추리하고 그 다음에 비판하고 해서 문제 답을 찾으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 여기 독서거든요. 그래서 한번 미끄러지면 힘들다라는 거. 모의고사 1년에 2번 공식적입니다. 학교마다 학교장 재량으로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요번에 새로 부임한 현대고 교장 선생님이 국어과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듣기로는 굉장히 깐깐하고 꼼꼼한 분이라고 하시던데 학교에 뭐 국어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교장 선생님의 관심이 좀 많지 않으실까 싶고요. 학교장 재량으로 그래서 모의고사를 3번까지 봅니다.
네, 학교의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모의고사 성적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봤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 모의고사 예비를 하냐면 매주 45개 문제의 실전 모의고사 학생들한테 이제 저희가 과제로 냅니다. 그럼 이거 과제를 학생들이 집에서 풀 때는 띄엄띄엄 풀어오는 게 아니고 정해진 시간 80분 동안 정확하게 풀어서 학원에 5회 말만 제출을 하면 저희가 이제 성적은 전산 처리를 해서 매주 나오는 성적들은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 학생의 성적 변화가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어머님들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고1은 6월 모의고사 전에 4회 정도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요. 지금 이제 3과정부터 실시하지 않고 저희가 바로 1과정부터 실시하는데 6월 모의고사 전에 집중적으로 실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기엔 피드백입니다. 얼마나 학생이 문제를 풀어낸 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지적을 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개인별 성적표나 과정별 누적이 되는 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오면 난 이 문제를 틀렸는데 누구한테 물어보지? 수업은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수업 끝나고 나서 물어보나? 그러면 질문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겠죠. 근데 저희는 수업 시간에 정규 수업 중에 모의고사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합니다.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많이 틀렸는지 선생님들한테도 정보가 오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인 질문도 받습니다. 물론 부끄러워하고 질문 못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학생이 틀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성적이 이렇게 누계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누가 틀렸는데 너 틀렸지 하면 이렇게 될 테니까 그냥 저희는 못 본 척하고 풀이를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은 이제 개별 상담하게 될 거고요. 시험은 가끔 물어보시는데 이거 전국 모의고사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맞습니다. 이게 물론 전국 모의고사는 이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건 서울시, 경기도, 부산,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에서 4개거든요. 4개에서 4개 교육청에서 1년에 4회 혹은 5회 정도 하는데 그거 저희가 한 과정에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사설 모의고사를 이용을 합니다. 그것도 누적 인원 10,000명 이상. 그래서 10,000명 이상의 시험 자료로 저희가 쓰기 때문에 공신력은 다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성적표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면 일단 이렇게 나갑니다. 현대과학생 거고요. 잘했네요. 93점. 1등급이 87점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제출한 답안하고 정답하고 해서 정오답이 나가고요. 이 학생이 지금 3개 틀렸네요. 16번부터 30번까지의 비문학 중에서 3개 틀렸습니다. 1등급인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보면 비문학에서 이렇게 틀리면 요건 어디 가서 확인이 되느냐?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 비문학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 학생이 틀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번 회하고 4회분 평균, 요번 시험을 포함해서 4회분 평균이 성적표에 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매회 제출한 성적도 함께 나오게 되고요.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틀린 것들은 학생들이 이거 굉장히 신경 많이 씁니다. 자기가 낸 오해만 하고 안 맞는데 그러면 정정해달라고 목숨을 거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당근을 좀 씁니다. 학생들이 성적 좋으면 수강 할인권 5,000원권에서 주거든요.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4번에서 2번 정도 이렇게 어머니하고 딜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게 반 이렇게 상품권 형태로 저희가 인쇄해서 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가지고 오면 저희가 이제 수강료에서 할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친구들 보는 앞에서 성적표에 같이 이렇게 붙여서 주거든요. 약간 어깨에 힘도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최근 4회분 평균이고 요번 시험은 몇 점인지 그 다음에 등급은 어떻게 되는지 지난번 그 전 해가지고 이렇게 점수가 나가고요. 제출 안 함으로 뜨는 건 숙제를 안 냈거나 아니면 그 전 기간에 이 학생은 이제 이때부터 등록을 해서 다녔거나 아니면 요 전에 내신 대비를 하거나 해서 안 낸 게 되겠죠.
선생님이 코멘트를 달아주는 부분입니다. 어느 부분이 좀 취약한가.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 학생이 시험에서 지금 보시면 문학은 왕이죠, 왕.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독서 부분에 한 문제, 예술 부분에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나온 부분은 4회 평균입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됐느냐. 요게 요번 주의 성적이고요.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에서 세 문제를 틀렸네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학생이 비문학, 독서,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 중에서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가 나오죠. 독서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고에 보내시면 아마 이제 국어 때문에 틀림없이 고민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맡겨주시면 저희가 지금까지처럼 잘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시간 동안 그 현대에 앉아 계시느라고 힘드셔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현대고 수업을 맡아주실 선생님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저희 시장님이 공부상 전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고등부 선생님들이 총 7분이 계시는데요. 현대고 수업만큼은 저희가 최고의 베테랑 선생님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보통 경력이 다 10년 이상 되셨고요. 이쪽에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지금 설명해 주신 저희 정준호 부원장님이시고요. 동국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오주희 선생님, 연세대학교 국문과 졸업하셨고요. 이쪽이 이제 하영원 선생님, 고려대학교 고교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현대고만큼은 저희 학원이 최고의 학원이기 때문에 뭐 가장 베테랑 선생님들을 집어넣고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혹시 그 자료 중에 맨 뒤에 손으로 쓴 거 보셨습니까? 밤새 그거 작업하시는 분이 선생님이십니다. 아이들이 1점 올라가면 그렇게 기뻐하시고 아이들이 1점 떨어지면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바로 그런 분들이시니까 아우의 인상하시고 작업해주시는 사용하는 셈이시고요. 밤새가면서 저희가 교재를 만들고 격중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저희 압구정 국어학원이 이 자리에서 10년이 되다 보니까 전국에 이제 4개가 됐습니다. 평촌, 분당, 천안. 그래서 저는 그 4군데 학원을 이제 대표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 선생님들이 주로 수업을 진행하시고 저는 좀 뒷전에 물러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시장님 설명 들으시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한테 5분만 주세요.